치매 정복, 치매약 개발 어디까지 왔나? 현황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매라는 질병을 들으시면요, 이 세상에서 좀 가장 슬픈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치료제도 좀 있지가 않은 상황이고, 마땅하게 좀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좀 굉장히 고통을 겪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연구나 개발 이런 것들 오랜 시간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는 정복을 하지 못한 질환입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연희님 주변에도 혹시 치매 질환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아직까지 정말 다행히도 없지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관련된 영화라던가 다큐멘터리들을 보잖아요. 그럼 너무 슬퍼서 이제 기억을 잃는다니까 맞아요. 너무 슬퍼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촉촉해졌어요. 네, 맞아요. 치매라는 질병이 그만큼 좀 가족분들도 많이 고통을 겪으시고 본인도 얼마나 맞아요. 힘들겠어요. 그런 질병이라서 치료제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저희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치매 환자분들도 최근에 또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치매와 관련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은 없을까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매는 어찌됐건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해주셨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자신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고통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요,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는 약 5,500만 명이고요. 2030년이 되면 7,500만 명으로 늘어났다가 2050년에 되면 1억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의 경우도 계속해서 치매 환자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추정되고 있는 치매 환자 수는 88만 명이 넘어섰고요. 2030년에는 136만 명을 기록한 뒤에 2050년까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분야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레켐비가 최근에 미국의 FDA로부터 승인,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번에는 또 일라이릴리에서 도네마납이라는 약물이 임상 3상에서 기억 손상이라던가 인지 감소 이런 것들을 큰 폭으로 둔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FDA 정식 승인을 밟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알츠하이머라던가 치매 관련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지만요. 이번에는 이제 좀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룰 수 있는 치료약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좀 기대감을 올리는 좀 소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치매에 대한 이런 속도를 늦추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여러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미 연구 개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FDA 승인을 받았던 레켐비부터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알츠하이머를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레켐비의 경우에는 이제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같이 개발한 치매 신약인데요. 일본의 에자이라는 제약회사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개발한 신약입니다. 이미 2021년도에 이 두 회사가 아두헬름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치료제로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그 투여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고요. 그래서 레켐비는 이번에 세계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인과는 다르게 뇌에다가 그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그리고 이제 타우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저절로 그냥 생기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뇌 속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이게 덩어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네. 이 덩어리를 이제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크가 뇌 신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또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타우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레켐비라는
레켄비라는 신약을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밀로이드가 덩어리 지기 전에 아밀로이드의 이 약물이 작용을 해가지고 플라크가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레켄비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임상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1,795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했던 결과 이 약을 투여했던 환자의 인지 능력이 가짜 투여 약을 했던 사람들보다 27%가량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5개월가량 늦게 진행된 것으로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치매 임상평가 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에서도 가짜 약을 투여하고 이제 18개월이 지난 임상 참가자들은 1.66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요. 레켄비를 투여한 환자들은 1.22점 나빠지는데 그쳤다라고 한다니까 훨씬 더 레켄비에서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번에 FDA에서 승인을 만장일치로 레켄비를 승인한 모습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승인 이후에 지금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쪽 생산에서도 결국에는 그 CMO 기업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C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츠하이머가 발생하는 이유가 단백질이 좀 덩어리지면서 이 부분이 좀 어딜 막나 봐요. 네. 이래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지 않도록 네. 해주는 게 레켄비라는 신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동안 이제 개발했던 첫 번째 신약이었던 아두헬름이요. 네. 이거는 또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레켄비도 그러면 부작용이 어떨지가 살짝 좀 우려스러운데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부작용이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한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FDA에서도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레켄비가 치매 정복으로 가는 시작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바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FDA는 이번에 승인을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코멘트가 경도 인지 장애나 경증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레켄비를 승인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만 레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증 이상으로 가면 레켄비로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초기 환자들로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한계고요. 더불어서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연간 치료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3,400만 원대 수준인데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한 5개월가량 늦추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연간 3,400만 원을 냈는데 5개월 정도만 낮추는 건 이거는 좀 가성비가 낮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조금 극복해야 될 한계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연구의 포문을 열었으니까요. 네. 다른 제약바이오사들도 같이 좀 힘을 내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개발의 문을 좀 더 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레켄비도 있었지만 도나네맙도 네.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도나네맙 그리고 레켄비 두 가지 약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레켄비나 도나네맙 둘 다 이제 아밀로이드 항체 기반의 치료제입니다. 차이점은 아까 전에 이제 레켄비의 경우에는요, 그 단백질이 덩어리 지기 전에 주사를 투여해가지고 플라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도나네맙의 경우에는 이미 뭉쳐져 있는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매를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나네맙 치료제는 1,736명을 대상으로 이제 76주간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위약 대비 인지 저하가 한 35%가량 늦추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앞서 이제 레켄비의 경우에는 24% 정도 인지를 낮췄지만 도나네맙은 35%가량 늦췄기 때문에 훨씬 더 도나네맙이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특히나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그리고 75세 이하 환자에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 역시 레켄비보다 좀 높았는데요. 투약군의 24%가 뇌부종이나 뇌출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한계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앞서 이제 알츠하이머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라는 단백질이 생겨서 치매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도나네맙
타우 단백질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는 이 약효의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이 타우라는 단백질이 저수준인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였지만 이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서는 도나네맙을 투여해도 이 효과를 별로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즉 이제 도나네맙도 그렇고 레켐비도 그렇고 이 두 약의 한계는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이 약으로 치료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증에는 약간 효과를 보는 그런 약물들이지만 일단 중증 환자에게서는 아직 유의미한 그런 표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한계적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켐비 그리고 도나네맙 두 가지 약물에 대해서 기전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경증 치매에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좀 진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약간의 이상만 있으시더라도 혹시나 내가 알츠하이머가 아닐까 하면서 좀 자가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중요성도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뭐 레켐비라던가 도나네맙의 임상 승인, FDA 승인 이런 소식들이 발표가 되고 최근에 잠깐 또 주식시장에서 치매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맞아요. 잠깐 움직임을 네.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치매를 빨리 조기에 발견해야지 치료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국의 기업들도 혈액을 통해서 간단하게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이쪽에 대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치매 진단 시장이 2020년에는 15억 9,8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요. 연평균 4.5%씩 성장하면서 2025년에는 19억 8,9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은요. 뭐 MRI를 찍는 방법이 있고 또 뇌척수액 이런 검사들, 장치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각 진단 방식마다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것들은 비용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비용이 그나마 50만 원대로 적은 뇌척수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검체를 얻기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들은 약간의 장벽이 있었던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혈액 속에서 이제 그 아밀로이드 베타 이런 측정 강도를 측정해가지고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기술들을 각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기존의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비용도 훨씬 더 낮고 진단도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의 로슈라는 제약회사는요. 도나네맙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일라이 릴리와 함께 혈액 검사를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혈액 이외에도 다양하게 뭐 언어 작용이라던가 다양한 방법들로 치매를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면서 좀 이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저도 같이 좀 찾아보니까 조기로 진단을 하려면 영상 진단 아니면 뇌척수액을 분석을 네, 해야 맞아요.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위험 부담도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신의료 기술이 좀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퀀타메트릭스랑 메디프론이 같이 좀 연구를 한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좀 알츠하이머를 검사하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좀 치매를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기업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라이 릴리도 있었고 네. 앞서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국내 기업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을지 현황 좀 볼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기업은 그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어떻게 좀 저해시키거나 없애는 방법 쪽으로 단백질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제를 개발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백질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뭐 신경 보호라던가 재생이라던가 혈관 인자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다각화해서 이쪽으로 또 다양하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지금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아리바이오라는 좀 네. 기업인데요. 지금 레켐비라던가 도나네맙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정맥 주사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아리바이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은 세계 최초로 먹는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리바이오는 치매 유발 단백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존의 효과에 탁월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약물을 이제 먹게 되면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해서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좀 막고요. 또 자가포식을 일으켜서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뇌로 향하고 있는 혈류를 늘린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또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환자의 인지 기능을 높이는 등 굉장히 다중기전으로 효과를 보이는 탁월한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약의 경우에는 먹는 약이라는 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글로벌 임상 3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 세계 첫 경무용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젠백스앤카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젠백스앤카엘은 이제 앞선 글로벌 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사제 형태로 지금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치매가 오면 당연히 이제 언어 구사력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 언어장애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북미 쪽이랑 유럽 쪽에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은 줄기세포 쪽 기반으로 이런 물질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 밖에도 작년의 경우에는요, 셀트리온 제약에서 패치 형태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치료제는 기존에 이제 먹고 있는 알약 형태의 알츠하이머성 치료제인 도네페질, 이거를 그대로 피부에 붙일 수 있는 패치 형태로 네. 개발을 한 제품인데요. 주 2회만 이 패치 형태로 몸에 부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패치를 붙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약들이 피부에 서서히 스며들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그 치매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열심히 치료제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힘을 더해주는 정부의 모습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지원을 통해서 치매 치료제 제품화를 위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기업들도 말씀 주신 아리바이오를 포함해서 젠백스앤카엘, 차바이오텍, 셀트리온 제약 같이 여러 기업들이 있고요. 진단 쪽으로도 메디프론이라든지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진단 제품들이 좀 완벽하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희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시간에서는요, 저희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